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규수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그 포춘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1세기에 전망 있는 직업, 전망 없는 직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춘지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경제 잡지. 자,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망 있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수리업, 그게 아닙니다. 로봇 수리업 이래 되는 거예요. 로봇, AI. 요즘 챗 GPT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상당한 포텐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 수리업 이런 게 전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은행 직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 이체하고 하잖아요. 변호사 뭐 이런 등.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는 근육관리, 체형관리, 척추교정, 마사지 등등은 전망 있는 직업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은 소외시대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뭐 예컨대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땅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 뭐 치면 러시아 나오잖아요. 인구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어때?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갔잖아요. 인도.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 뭐 딱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어. 왜냐? 인터넷 가면 다 나오니까. 그럼 그 지식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망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지식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 아니에요. 그럼 전망 있는 직업은 다행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망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돼도 인체의 근육관리, 체형관리를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체형이라도 뼈의 골밀도가 다르고 똑같은 체형이라도 근육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근육관리, 체형관리, 척추교정 뭐 이런 등등. 우리가 하는 수리요법. 자, 그러면은 이 분야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을 선물하고 또 내 자신도 롱런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포춘주에서 21세기의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를 꼽은 수교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자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어린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차려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력하면은 우리가 원탑이잖아. 그럼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인간이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식보다는 어떻다? 전망 있는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인간성, 됨됨이, 인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AI, 로봇은 인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맞춤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인간에게 건강과 사랑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포춘지에서 전망 있는 직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제대로 된 인성과 제대로 된 수교법의 실력을 갖춘다면 영원히 생존할 수가 있다. 적어도 앞으로 1, 200년 동안.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왜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다? 그 사람은 아주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핸드폰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로봇 산업이 나올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전기차가 나올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자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얼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덥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은 항상 변한다.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수기요법은 영원 불멸하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애민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저 고객 중에는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소개받아서 지방에 또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에게 와야 몸이 좋아지니까 오는 거지. 결국 제가 그냥 뭐 예뻐서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 수기요법이라는 것을 배워서 하루아침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피부 미용사들이 개업을 하고 이렇게 빨리 망하는 샵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가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해요. 저 제자 중에는 10년, 20년, 30년 전에 배운 제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제자들은 70, 80대도요. 지금도 샵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샵 자리도 안 지켜요. 전부 예약제래요. 예약하고. 왜냐? 실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거기에 사람을 사랑하는 예민정신, 자세만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을 갖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경추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경추에 관하여 논하라! 서비컬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8쌍이며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다. 경추 행돌기 공사회로는 추골동맥이 올라와 있다. 추골동맥이 끊어지면 서든 데스 힘들어 3초 내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뼈와 뼈사이 끼기면 전신마비가 온다. 아, 추골동맥이 중요하구나. 목은 경동맥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추골동맥은 그런 특징이 있구나. 후두골 아래서 받침 있는 게 서비컬 경추의 7개 뼈고 7개 뼈는 경추, 흉추, 요추, 선추, 척추뼈 중에 가장 약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흉추는 갈비뼈가 받치고 있지만 경추는 덩그러니 떠있다. 보링공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경추는 항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 정도로 서면은 A- 학점 정도 줘요. 그럼 A+ 학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죠.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틱이 정착하게 된 계기가 경추에서 연주되었다. 하빌이라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디디 팔머라는 사람이 목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17년 동안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이오와 데본포트시에 가면은 팔머 대학인데 그 팔머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이 있다. 뭐 이 정도 서면은 학점을 좀 더 받죠. 그 다음에 또 학점을 더 잘 받아 어때요? 경추는 휘퍼레시의 원인이 된다. 휘퍼레시는 뭔데? 충돌을 하면은 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목뼈가 망가지고 추돌을 하면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목뼈가 망가진다. 변이가 오고 두통이 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목이 일자목으로 변하거나 앞으로 치우친 목이 되거나 꺾어진 목이 되거나 S자 목이 되거나 등등의 병들이 있다. 그게 뭐다? 휘프레시 증후군이다.
WHIPLASH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어떻다? A 플러스에 가까이 나가 있지. 그 외에도 목에 관해서 할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뼈는 급돌기가 이렇게 이분되어 있다. 소라식, 흉추, 럼버, 요추는 급돌기가 이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뼈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다. 1번이 이렇게 있고 2번이 댄스 꼭지 올라와서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고 주간한 번은 없고 2번부터 3번부터 4번 다 디스크가 있다. 이 정도까지 다 쓰면은 A 플러스 학점이 나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A 플러스 학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뼈 1번이 틀어지면 어떤데? 신경쇠약이 온다. 그 외에 병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없고 목뼈 2번이 틀어지면 어떻다? 두통이 온다. 헤드에이크. 목뼈 3번이 틀어지면 뭐가 온다? 난청이 온다. 목뼈 4번이 틀어지면 3차 신경. 목뼈 5번이 틀어지면 후두질환. 목뼈 6번이 틀어지면 천식. 목뼈 7번, 서비컬 7번 틀어지면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신경쇠약, 2번 두통, 3번 난청, 4번 난청, 3차 신경, 5번 후두질환, 6번 천식, 7번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데 이러한 병들이 왔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 이러한 병들이 왔다고 해서 수술한다. 이러한 병들이 왔다고 치료를 한다. 치료가 되겠느냐 이거지. 교정을 하고 근육을 풀고 거기에 맞는 강화 운동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을 저는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축은 경축 아니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경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할 때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돼. 아니 목뼈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두 번째,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근육을 풀어야 돼. 세 번째, 변이가 온 부위는 교정을 해야 돼. 방금 이야기했잖아. 1번이 들리면 신경쇠약이 오고, 뭐 3번이 들리면 난청이 오고, 6번이 들리면 천식이 오고, 7번이 들리면 동맥경화가 온다는데 틀어지면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목뼈를 지키는 근육이 양쪽에 이렇게 있다. 중심 근육,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목뼈가 잘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엑사이즈죠. 골드 이런 말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 완벽하게 지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목 이상인 염증 테스트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근육을 풀어야 된다. 세 번째, 교정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엑사이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완벽하게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는 병들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포춘지에서 21세기 유망한 치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제대로 하면 되겠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이해가십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수기요법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들 앞으로. 자, 그러면요. 먼저 가동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범위로 목에 이상인지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딱 내가 기마 자세를 앉아서 딱 이렇게 정상적인 평형 자세를 주지. 자, 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보세요. 바로 왼쪽으로 목을 돌려보세요. 자, 바로. 자, 어느 쪽으로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이 안 좋을수록 한쪽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한쪽으로 덜 돌아간다는지 그렇게 표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으로 숙여보세요. 바로 뒤로 숙여보세요. 바로. 자, 이렇게 또 테스트 하실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가동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어디에 통증이 오는지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자, 이걸 했고요. 로테이션.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자, 바로 왼쪽으로 또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척추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네 발도 기어다니게 만든 인간이 진입 서서 다니면서부터 인간의 몸은 척추의 변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죠? 내가 왜 뼈가 변이가 오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신경 써서 관리하고 내 몸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 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는데 관리하고 좀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때요? 테스트하고 건축 풀고 교정하고 이러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 이런 질문합니다. 교정 한 번 하면 되느냐고. 그럼 세수 한 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수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안 합니까? 1년 12달 안 합니까? 세수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정을 아플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어차피 또 아플 건데 그럼 나중에 하죠. 그럼 어때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협착증, 점점 심해지면 디스크 등등의 병이 옵니다. 그럼 어때요? 근육을 풀고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떠다 좋아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두통 오고 편두통 오고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을 때 관리받고 컨디션 좋게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옷 몇 번 입으면 빨듯이. 그러면은 어디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교정하면 또 해야 되니까 근육 풀고라고 또 풀어야 되니까 뭐 디스크로 진행되고 몸 다 망가질 때까지 그건 버텨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면 더 좋아질 수 있고 내가 몸 관리를 명하면 더 망가질 수가 있다. 척추의 변이는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다. 나도 노출돼요. 미안하지만 일반인들보다 척추의 변이가 적게 올 뿐이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제자들 오늘도 강의했지만 강의할 때 근육 풀고 교정받고 제자들 때 하잖아요. 그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근육 굽고 피곤하고 뼈가 베리고 오고 하면 근육 풀고 교정하고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야지. 그래서 뭐 근육 풀고 나면 또 굳는다. 뭐 뼈 변이가 오는 걸 교정하면 또 교정해야 돼.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누워서 테스트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앙화이로 누워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돌리고 하나, 둘 이렇게 돌려서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굴곡. 자, 여기서 굴곡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측면을 옆으로 이렇게 또 당기면서 테스트. 자, 보세요. 우리 이수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잘 가는데 지금 여기가 잘 안 가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조금 굳어있고 안 좋은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추 관리를 잘 하려면 뭐 자리를 잘 눌러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뼈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이 목뼈 관리를 할 때 근육 관리를 하든 목뼈 교정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목 관리 그냥 경락하면 되고 그냥 스포츠 바사 하면 되지. 무슨 그 방향이 있느냐? 그걸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중수이해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에? 멋지게 관리할 줄 알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잖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푸는 테크닉도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도 풀고 여기서도 이렇게도 풀고 뭐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도 풀고 그 다음에 교정은 어떻다? 부분 교정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 교정은 어떻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또 후만 척추가 목뼈가 앞으로 이렇게 변형, 로도시스 앞으로 변형한 건 어떻다? 여기서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목은 교정되는 소리가 똑똑 작게 납니다. 그래서 방금도 소리가 똑똑 나는 경우가 있을 거 한데 여러분들이 안 들려도 목뼈에서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정하면 70%는 소리가 납니다. 나머지 30-40%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도 정확한 각도로 교정하면 교정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교과서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 놀리려고 뭐 그 ASMR인가 뭐 있잖아요. 소리 크게 나는 거 하니까 막 일부러 막 할 그런 쇼는 저는 안 합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좋아한다고 또. 무조건 소리가 뚝뚝 나야 돼요. 이 소리 내볼까 그냥 금방 소리 나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하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인데 소리 나는 게 60-70%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소리는 여기도 소리가 나죠. 그럼 여기 소리가 나면은 오늘 다시 이렇게 하면 절대 소리가 안 납니다. 내일은 또 다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한 번 뼈에서 소리가 나면은 같은 날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또 어떤 논리에서 나느냐? 관절과 관절이 움직이는 탄산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탄산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탄산가스가 어떻다? 탄산가스가 어떻다? 인체에 무해하다.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어떻다? 소리가 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하는데 교정은 구체적으로 부분 교정가 있고 전체 교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자, 1번 교정은 따로 해야 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전체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부분 교정을 할 수도 있고 7번은 또 따로 해야 돼. 그 다음에 7번 교정은 우리가 7번 교정은 따로 해야 되는데 7번하고 중추 1번 사이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혈자리다 이런 말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대추 혈자리가 또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대추 혈자리 다 정해져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학문적으로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추를 교정을 이제 또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추의 운동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경추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좌우 경추가 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알아야 경추 디스크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주사나 수술이나 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경추 근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느냐,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되며, 어떻게 근육을 풀어야 되며,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7번까지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엑사이즈, 운동을 통해서. 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건강을 강의하는 강규수 교수입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